2부에서는 스타체인에서 개발하고 추진하는 새로운 플랫폼 쇼타임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쇼타임에 대해 제가 처음 들었을 때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트렌드에 잘 맞았고 이코노미 에코시스템이 잘 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 시스템을 이해하시려면 약간의 배경 지식이 필요합니다. 첫째로 알아야 할 것은 쇼폼입니다.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모든 컨텐츠의 방향이 쇼폼 컨텐츠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매우 트렌디한 것입니다. 틱톡이 쇼폼의 선두주자입니다. 쇼폼이란 간단하게 말하면 짧은 동영상 형태의 컨텐츠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보통 30초에서 1분, 아무리 길어도 2분을 넘어가지 않는 짧은 동영상입니다. 요즘은 영상 컨텐츠를 볼 때 시간을 오래 들이지 않습니다. 위로 스와이프하면서 영상을 넘기다가 관심이 생기면 그 영상을 보고 다 보면 다음 영상으로 스와이프하고 관심이 없으면 다시 스와이프하고 이렇게 스와이프 해가면서 내가 보고 싶은 영상만 보는 쇼폼이란 이렇게 핵심 내용만 짧게 시청하는 것입니다. 틱톡은 출시 후 3년 반, 4년이 채 되지 않은 시기에 글로벌 시장을 장악했고 작년 기준으로 광고 수익이 조 단위 이상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핫한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유튜브에서도 쇼츠라는 쇼폼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보셨을 겁니다. 1분 내외의 짧은 영상들을 빠르게 볼 수 있는 쇼폼 콘텐츠를 서비스 중이고 인스타그램에서는 릴스가 있습니다. 많은 영상 어플리케이션에서 쇼폼 콘텐츠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쇼폼 시장에 뛰어들려는 후발주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 시장을 공략하기에 새로운 아이디어나 창의적인 생각들은 아직 부족합니다. 이 쇼타임은 어플리케이션을 구성하고 컨텐츠를 제공하는 방식이 기존의 경쟁 어플리케이션들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커버스타는 단순히 커버송 오디션 플랫폼이었습니다. 하지만 쇼타임에서는 컨텐츠 오디션을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짧은 영상 컨텐츠로 유저 간 경쟁을 하게 만든 것입니다. 오디션 참가자는 보통 사람입니다. 그런데 쇼타임에서는 사람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컨텐츠가 하나의 주인공으로서 이 오디션에 참여합니다. 미션이 주어지고 이 미션을 표현한 컨텐츠로 오디션에 응모합니다. 오디션 응모자들이 경쟁을 하고 승자가 토너먼트의 다음 단계로 진출하며 16강, 8강, 4강, 결승까지 진행한 뒤 결승에서 우승한 컨텐츠가 상금을 모두 차지하게 됩니다. 재미있는 부분은 여기서부터입니다. 유저들은 라운드마다 어떤 컨텐츠가 우승할지 예상을 합니다. 오디션 과정을 지켜보면서 이게 이길 것 같은데? 얘가 이길 것 같은데? 라고 말하면서 참가자에게 투표합니다. 그리고 이길 것이라 생각하는 컨텐츠에 도네이션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스타캔디가 사용됩니다. 유저들이 컨텐츠에 스타캔디를 도네이션 할수록 스타캔디는 누적됩니다. 상금이 누적된다는 뜻입니다. 이 컨텐츠에도 저 컨텐츠에도 자신이 도네이션한 컨텐츠를 스스로 홍보하거나 어떤 컨텐츠가 우승할지 유저들이 의견을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떤 컨텐츠가 우승을 차지하게 되면 우승자는 자신을 도네이션 해준 사람들에게 상금을 분배합니다. 이게 재밌는 부분입니다. 우승자는 상금을 혼자 차지하는 것이 아니고 이 컨텐츠가 매 라운드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준 유저들, 즉 도네이션한 사람들에게 80% 혹은 30% 우승자가 결정한 비율대로 상금을 분배합니다. 그러면 유저들은 생각합니다. 이 참가자는 상금의 80%를 분배한다. 이 콘텐츠는 좋은데 상금의 10%만 분배한다. 20%밖에 분배하지 않아서 투표하기 싫다. 유저들끼리도 눈치를 보게 됩니다. 이 참가자가 이기면 얼마를 분배받을 수 있지? 100만 원을 도네이션하고 운이 좋으면 1000만 원도 벌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배당을 따지는 투표 또는 각자의 투자 심리가 반영된 시스템입니다. 스타캔디를 구매하고 그것으로 도네이션을 하는 시스템이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한류 열풍과 시너지를 크게 일으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남아시아 시장은 복권, 투표, 투자하고 배당을 받는 사업에 대해 시장이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쇼타임 어플리케이션이 제대로 만들어져서 쇼타임 플랫폼이 완성되면 글로벌 시장으로 쉽게 진출할 수 있을 거라 예상합니다. 현재까지 개발 단계를 확인해 보니 올해 연말에서 내년 연초에 베타 서비스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직접 경험해봐야 정확히 알겠지만 서비스 기획 단계의 설명만 들어도 아이디어가 참신하다는 생각이 들고 쇼폼 시장에서 화제가 되겠다고 생각됩니다. 플랫폼에서 스타체인이 사용되고 크리에이터에게 주어지고 다시 유저에게 분배되는 구조가 블록체인을 활용한 문화 콘텐츠 아이템 중에서는
최상의 구조를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와 비슷한 플랫폼 사업의 가치 평가를 할 때 플랫폼에 참여하는 고객의 일생 동안 얻을 수 있는 총 가치는 얼마일까를 측정합니다. CLV 또는 CTV라고 합니다. 이 가치를 측정해 보면 매출이 적자여도 투자상의 가치는 굉장히 높은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여러분은 쿠팡, 마켓컬리, 배달의 민족, 이 플랫폼들에서 수익이 얼마만큼 나는지를 확인해 보신 적 있습니까? 실제로 쿠팡은 지금도 적자입니다. 그런데도 매우 높은 투자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매우 많은 고객들이 플랫폼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플랫폼에 고객이 참여하기 시작한 후 탈퇴하기까지 얼마를 소비하는지를 계산해 보면 활성화 유저 수에 따라 얼마만큼의 수익이 생길 것이라 예상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 유저의 시장 장악력에 따라 가치 평가가 높게 측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튜브 사용자는 일반적인 인터넷 사용자보다 3, 4배 높은 시장 장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터넷 사용자는 검색이나 글을 쓰는 것에 그치지만 유튜브 사용자는 오랜 시간 동안 영상을 시청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영상 서비스 시장에서는 유튜브 쇼츠, 틱톡과 같은 쇼폼 콘텐츠가 기존의 유튜브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쇼타임의 쇼폼 콘텐츠에 더해 오디션과 경쟁, 배팅 시스템이 포함된다면 유저 장악력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투자의 형태를 띠게 된다면 유저가 플랫폼에서 소비하는 비용은 100배 이상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게임 플랫폼 유저 평균 소비 비용이 3에서 5만 원이라고 했을 때 P2E 플랫폼으로 바뀌는 순간, 즉 투자의 형태를 띠는 순간 300에서 500만 원 수준으로 결제 비용이 증가합니다. 5만 원을 투자했을 때 2배를 벌어도 10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투자의 형태를 띠면 유저가 소비하는 비용의 기준이 변하게 됩니다. 쇼타임 플랫폼의 시스템이 이대로 구성된다면 매우 높은 유저 소비 비용, 높은 리텐션율, 그리고 높은 활성화 유저 수를 보여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동시에 가치 평가도 높게 측정될 것입니다. 그 가치 평가를 바탕으로 기관, 대기업, 광고 등 외부 참여자들의 기준도 함께 올라갈 것입니다. 쇼타임은 쇼폼 콘텐츠의 새로운 기준이 될 것입니다. 쇼타임에서 사용될 스타체인은 가치가 무궁무진하다고 판단됩니다. 여러분도 기대해 주십시오. 3부에서는 쇼타임과 스타체인의 가치가 높아지는 과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